부동산하고 그냥 올라온 거하고 갭이 많죠. 그죠? 이건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매매 가격은 4억 8천, 전세 가격은 4억 1천에서 4억 3천, 이걸 가지고 낙찰가를 이제 선정을 해보죠. 자, 낙찰가 산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근 낙찰 사례 84.93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깝네요. 그죠? 가까운데 99%죠. 감정가에. 자, 이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99%.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4억 5천? 감정가 4억 5천에 99% 하면 얼마예요? 4억 4,550. 여기 적정 낙찰가가 4억 4천 550. 550. 그럼 내가 4억 4천 550? 아니요. 맞습니다. 네. 4억 4천 550의 낙찰 보면 4억 8천하고 갭이 얼마나 됩니까? 취득세를 빼면 약 한 3천 정도 되죠. 과히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전세 가격 부분으로 4억 1천에서 4억 3천 사이인데 낙찰가가 4억 4천 550이면 전세로 한 90%는 회수되는데 그 이상 회수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봐온 물건 중에 좋습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면은 입찰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건 괜찮아요. 이 정도면 4억 8천짜리를 한 4억 4천 550에 받으면 3, 4천 세이브가 되니까 괜찮은데 투자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하는 부분에서 다른 물건을 선정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 오케이. 또 하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2015 타경 19622번입니다. 19,622번. 이것도 조회수는 2,500건에 육박해서 그 인기가 조금 있는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권리 분석이 일단 깨끗했고, 의정부 쪽은 제가 좀 잘 알아서 이쪽도 좀 괜찮은 곳이거든요. 저렴하면서 살기 좋아서 이쪽 아파트도 제가 아는 곳이어서 일단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거는 감정가는 2억 3천에 나왔고 최저가는 1억 6천 1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는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의 그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전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네. 권리는요? 권리 분석도 이 건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보세요. 현지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곧 폐음부재,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부 등본기재상 채무자금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말이 길죠? 단편적으로 소유자 점유. 말이 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청구 금액이 채권액이 2억 4,400인데 집이 2억 3천이니까 취하될 경우 케이스가 거의 없다. 권리는 깨끗하니까 낙찰 받으면 되고 낙찰가 산정만 하면 되죠. 네. 낙찰가는 낙찰 가격은 지금 인근 낙찰가 고려해서 네. 90%로 잡았거든요. 그럼 90%를 2억 3천에 90% 하면 얼마죠? 2억 3천. 700만 원. 예? 2억 700만 원. 2억 7. 낙찰가가 2억 700만 원. 여기 보세요. 전세 가격이 2억 1000이에요. 근데 낙찰가가 2억 7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들어오죠. 부합하죠. 오케이. 그리고 매매가가 2억 3천에서 2억 5천. 2억 700에 낙찰 받으면 전세로 놓고 투자금을 100% 회수하고 매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수 물건이죠. 좋아요.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변경을 신청하려면 그 네. 경매 신청자의 채무액을 갚으면
어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경 신청하는 부분은 채무자는 잘 안 받아주고 채권자를 받아줘요. 경매계가. 그러면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채권자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협의를 하냐 하면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있을 거 아닙니까? 밀린 이자 비용 100이든 200이든 500이든 그걸 최소 금액을 채권자한테 드릴 테니까 이번 한번 연기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신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게 어차피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못 살 것 같으면 빨리 그냥 채권 정리가 되는 게 나은데 10명 중에 9명은 애착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쓰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부채만 계속 늘어납니다. 어디서 빌려서 300만 원, 500만 원 줘야지 그 변경 신청을 해주잖아요. 자기 집을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은 연기 신청해서 돈을 일부를 이자를 변제해서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잘 선택해야죠.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줬는데 내가 이 집을 못 살릴 것 같다. 500원 줄 이유가 없잖아요. 500만 원 갖고 고기 사 먹는 게 나아요. 그게 가족들 불고기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채무자도 자기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해봐야 한 달 연기거든. 한 달. 한 달 동안에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요. 되게 열의 9은 해결을 못해요. 열의 9. 해결할 수 있었으면 경매까지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최고의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띄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 부분을 정리하면 뜰 때까지 내가 딴 얘기 할게요. 낙찰을 제가 이제 뽑아드렸지만 100건 입찰하면 한 두세 건 낙찰이 돼요. 낙찰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낙찰을 받으려면은 법원별, 물건별, 매일 낙찰률이 다 틀려요. 가장 현명한 거는 매일 법원에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물건 분석 다 한 걸 갖고 적정 가격에 입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업이 다 있잖아요. 매일 입찰하는 건 제 역할이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죠. 어떤 날은 같은 법원에서 높게 낙찰되고 어떤 날은 낮게 낙찰돼요. 근데 거기에서 낙찰가 산정하는 부분은 내가 이만큼 100원을 투자해서 70원의 세전수익을 받겠다. 이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낙찰가는 그 기준에 합당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못 받을 거고 어떤 날은 받을 거고 받게 되면 내 기준에 부합하니까 나는 해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낙찰을 받는 건 어렵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면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낙찰 받으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경매는. 왜? 내가 작으면은 몇천 원을 세이브 했잖아요. 샀잖아요. 할인해서. 근데 아까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몇 억을 세이브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세이브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당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도를 빨리 해줘야 돼. 내가 해야 되거든. 그죠? 낙찰받는 건 시작이거든. 경매에서는. 근데 명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게 있어. 야, 그 사람이 이사 나가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 경매 부분은 명도가 하는 기간이 1년 걸릴 거냐, 본인이 해서 1년 걸릴 거냐,
아니면은 그 기간을 한 달로 줄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틀려지죠. 1년 동안 한다고 해도 내가 몇 억을 세이브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명도 부분을 1년에 할 거를 1개월로 줄이거나 2개월로 줄이면 회수가 되잖아요. 매각하면 땡큐고, 그럼 회수된 거를 뭐 합니까? 고기 사 먹죠. 회수됐는데 그 뭐 합니까? 다시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적으면 한 두세 번, 많으면은 5, 6번, 더 많으면은 7, 8번이 순환이 되죠. 그러면 그 각각의 순환에 세전 수익률을 곱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몇이 안 됩니다. 왜? 경매를 하는 애들 많아요. 경매를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낙찰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죠. 낙찰받는 사람 한두 명이 100명이 쌓여야 수익을 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나라하게 딱 얘기를 하면 아무도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까지 내야 비로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참관인이나 최고의 과정 2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을 내는 구조에 가장 적합한 평이한 물건이 아파트예요. 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게 아파트죠.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1억에 받았다. 좋아하죠. 그런데 못 판다. 의미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게 취미다. 그럼 받으셔도 돼. 그래서 나는 취미로 부동산 산다. 그럼 받으셔도 되는데 순수하게 수익면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를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애타게 찾는 거를 내가 얼마나 할인된 가격에 샀고 이걸 얼마만큼 빠르게 순환시키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1년에 뭐 남들은 집을 한 채 두 채 사는 게 10년 20년 주택부금 부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산다라고 하지만 1년에 5채든 6채든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사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낙찰, 현장 분석, 낙찰, 소유권 이전, 그리고 명도, 그 다음에 임대나 매각까지를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내가 그걸 배워서 하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배운다고 서울대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잖아요. 경매는 2등은 필요가 없어요. 1등만이 존재하고. 이건 시장은 냉정해요. 1등에 내가 합류하려면 1등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그죠? 그 1등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부동산은 순환이어야 되고 순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장 투자한 부분을 가장 빨리 회수하는 게 뭐냐? 그게 경매예요. 쉽게 해가지고 아까 3개 주공 뭐 얘기를 했지만 2억짜리, 2억 5천짜리를 만약에 2억 1천에 받았다. 4천을 싸게 샀잖아요. 3개 주공 부동산 가서 4천만 원을 할인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부동산에서 2억 5천짜리를 물건이 없는데 2억 1천에 4천만 원 할인해서 파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에서 혼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권리 분석하고 가서 내 돈으로 입찰해서 낙찰 받아오면 되잖아. 그죠? 그분들도 그걸 할 수 있었으면 거기서 중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쉬워 보이지만 맥락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아주 심플한 거죠. 낙찰 받고 명도 빨리 끝내고 순환하고 맥락은 똑같아요. 그 맥락 하에서 모든 물건을 선정하면 돼요. 최고의 과정은 사주 과정이지만 그 부분을 물건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 배운 부분을 갖고 100%를 커버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몇 억을 갖고 몇십억을 만드는 부자는 사주의 최고의 과정으로 충분해요. 그 이상 되는 건 따로 상담하세요. 그 이상 되는 건 따로 하시고, 몇 억을 갖고 몇십억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이 과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물건은 선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쉬운 물건을 선정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빨리
되팔 수 있고 되임대 놓을 수 있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자, 45분인데 질문 있나요? 질문? 너무 완벽해서 네. 질문이 없습니다. 15분이 남아가지고. 아까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물건을 세 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수익이 높거나 권리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나 이거 꼭 알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물건으로 세 건씩 선정해서 1시에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